예,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대현 지역 추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현황 보고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대전광역시 재난재해대책본부 차장 정기 부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코로나19가 계속 우리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안타깝게 하루 만인 어제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진자의 남편도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현재 우리 대전시에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진자와 확진자의 남편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경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유성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에서 지인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 8명이 모였고 이 자리에는 확진자와 확진자의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귀가한 이후 20일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일 16시 유성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하였고 그 이후에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2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정이 되어서 현재 충남대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환자가 방문했던 병원과 업소는 휴업하고 소독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확진 판정 시까지 이 확진자와 남편께서는 모든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남편도 배우자가 확진된 이후부터 자가격리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사, 질병관리본부의 2차 검사를 거쳐 오늘 새벽 05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확진자 남편의 15일 이후 동선은 두 번째 확진자의 동선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었습니다만 계속 정확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 방문 장소가 추가로 밝혀지면은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드릴 것은 현재 372번 환자의 동선에 관해서 우리 대전시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각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대전시의 관내 구역에서 발생한 사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며 또한 그 감염 및 예방과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하철 중에서 총 18편에 71량, 그 중에서 5편 20량은 22일 오전 소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13편도 22일 자정 운행이 끝나는 순으로 현재 소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가 다녔던 동선에 있는 노원 반석 지적 대전 그리고 중앙로역도 현재 4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시내버스는 현재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지했고 예비 차량을 대체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역학조사반은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확진자 이용 시설은 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용 시설이 추가로 발견되면 이들 시설에도 임시 휴업이나 휴관, 폐쇄를 권고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즉각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택시 등 공공교통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와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의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럿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에 철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그 브리핑을 마치고 그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안전실장님이랑 복지국장님 좀 나와주시죠. 예, 자 하시죠. 예. 부부 사이인 2번, 3번 확진자의 현재 상태하고 이 부부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같은 밀접 접촉자가 얼마나 되고 상태가 어떤가요? 예,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예. 직접 밀접 접촉자로 생각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딸은 이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딸이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부가 같이 올라가서 그 방을 잡아주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방을 잡고 그쪽에 기거하도록 해서 현재는 부부만 기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브리핑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감염원을 이제 경로를 처음에 추적하다 보니까 우선은 최근에 2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2박 3일 동안을 이 부부가 다른 부부들하고 같이 8명이서 경주에 같이 여행을 갔다 온 경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8명의 2박 3일을 같이 보냈던 동료 여행 동료들 중에 이제 예컨대 대구에서 온 분들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 점이 하나 역학 조사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었고요. 그 외에 직접적인 가족이라든가 직접적인 접촉자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부인이 20일에 발열로 그때부터 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남편분은 부인이 확진된 뒤에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자가 증상은 없었던 거예요? 자가 증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가 격리를 시켰고, 그래서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무증상으로 해서 두다가 이제 그 부인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시 불러가지고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고요. 두 번째 부인, 우리 시로 말하면 두 번째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시젠이라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결과에 의해서 질본에서 최종 확진을 했고, 세 번째인 이 남편분은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2차는 질본에서 최종 확진을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첫 있으시면. 번째 환자하고 두 번째 환자 우리가 이제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데 1차 보건소에서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이제 지시를 받잖아요. 2차 검체 조사할 때 항상 자택에서 보건소로 이동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분도 보니까 21일 날 오전에 20일 날 자가격리 조치 시작을 한 다음에 20일 날 스스로 보건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집에 있다가 격리돼 있다가 또 자기 스스로 대중유통을 이용해서 보건소 갔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 위에는 다른 건 없나요? 일단 선별진료소 또가 이제 각 보건소가 물론 우리 8개 종합병원도 있지만 보건소가 제일 먼저 어떤 의사 환자를 상담부터 찾아오는 의사 환자에 대해서 사례 분류해서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어떤 역학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의사 환자로 해서 자발적으로 찾아가든 일단은 본인의 교통수단에 의거해서 보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놓은 표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양성인데 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상의 양성이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하루에 요즘 이제 특히 이제 그 대구 사태 이후로 이제 지역 감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에 발맞춰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감염병 코로나19의 그 범주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례의 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해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단계에서는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온 뭐 입국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좁혀졌다가 점점 중국으로 확대되고, 후베이성 또 중국 또 동남아 오염지에서 지역에서 온 뭐 그 유입되어 온 그런 입국인, 또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범주를 그렇게 확대하다가 최근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도 판단이 되면은 의사 환자로 구분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점 확대를 해오다 보니까, 검사를 초기에는 하루에 1-20명씩 하다가 지금은 하루에 막 8-90명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본인들이 와서 나 이렇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검사를 본인이 해두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판단에 의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검사를 또 하게 되고 해서, 하루에도 지금 오비셜세로 8-90건씩의 그 검사, 우리 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국 시만 막 2,000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이렇게 확진 그 여부가 판명돼서 나오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그럼 자취방에서 좀 자가격리 상태예요? 다른 예. 집 서울에 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예. 예, 서울이고요. 지금 그 부부가 이제 딸과 같이 방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던 걸 같고, 그리고 어느 방을 이제 잡게 되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접촉자, 전에는 그 전으로 말하면 밀접 접촉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저희가 현재 상황에 파악된 그 접촉자들은 그 서울도 있고, 또 같이 여행을 했던 아까 8분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이 두 분만 말고는 다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경북도 있고 막 그런데, 그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했어요. 이주 접촉자로 해서 이런 분들이 그쪽에 기거하니까 그 창구에서 관리하도록. 딸이랑 같이 여행했던 6명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딸은 여행에 가지 않았고요. 부부만 갔었는데 그러니까 딸도 접촉했는데 딸은 상태가 아직은 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이 여행했던 6명 그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중이고요. 다 통보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지자체 이제 접촉자로, 그분들은 이제 접촉자로 이제 관리가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든가 필요한 이제 사후 관리는 하게 됩니다. 지금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지금 이제 통보받은 그 인원수는 대체 신규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일보 형태로 매일매일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제 현재입니다. 어제 4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이 총 94명인데, 그 중에 접촉자가 17분이고요. 의사 환자, 또 유증상자, 이런 거는 의사 환자, 유증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례 유형으로 구분된 그런 유형에 속하는 분들이 의사 환자 10분, 그다음에 유증상자 60분이고요. 의심 신고해가지고, 이건 그 전에는 유형이 없던 것,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전에 유형에 속했던 것이, 본인이 나는 어떤 역학적인 연관, 일반적인 사례 분류상의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내가 의심이 든다 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직 5명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93명이고 어저께만 해도 146명이 이제 신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그 중에 이제 매일매일 아까 그 검사를 하면서 음성이 나오면 해제가 또 들어오고 해제되고 들어오고 해제되고, 그렇게 순환적으로 되고 있고, 어제 4시 기준으로 해서 94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접촉자로 지금 1, 2, 3번까지요. 2번, 3번은 이제 9명이고 1번도 9명. 처음에 9명으로 그렇게 어저께
접촉한 기간하고 시간 언제? 서울요.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국장님 친구가 다시도 접촉한 사람 통관 인원수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17명은 1, 2, 3번 접촉자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타 시도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 송부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 1번, 2번, 3번 접촉자로서 현재 네.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17명은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이제 타시도도 있고 우리 자체 주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접촉자로 한 것은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확진자가 나오면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그 역학조사관들이 그 확진자를 상대로 우선 면접 구술을 통해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방문했던 장소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접촉자의 범위를 정하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2차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팀이 또 옵니다. 그 오면 같이 심층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또 뭐 GPS 이런 그건 좀 별도의 그 질본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런 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확인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시스템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별로 그게 통보가 되고 지자체에서 자기 그 주민들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제 접촉자를 분류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접촉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각각 우리 몇 번 환자의 접촉자라는 게 다 있어. 이 접촉자 누구는 몇 번 환자의 접촉자, 몇 번 환자의 접촉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서 그 지역도 이제 그 원래 확진자에 따라서 지역이 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그리고 아까 뭐 서울에 며칠 동안 어떻게 머물렀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 19일 날 갔던 걸로 확인됩니다. 2월 19일 날 10시 45분부터 15시 18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을 이렇게 돌아다닌 걸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19일 하루요? 예. 1번 확진자 나이하고요. 나이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6명 동행했던 분, 경주에 동행했던 분이나 아니면 대구의 지인집을 방문했다 돌아온 걸로 돼 있는데 2, 3번. 네. 그 중에서 혹시 그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뭐 격리 상태에 있거나 이분들 접촉 이전에 뭐 그런 거 파악된 게 있나요?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가 좀 정정해 드립니다. 대구의 지인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경주에서 만났고요. 그 중에 이제 대구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방문한 건 경주에서 예. 오는 길에 예. 그 대구에 사는 분을 거기다 내려주고 왔어요. 그 차로 방문한 게 아니고 대구의 그 방문은 아니고 경유에서 그 대구에 사는 분을 오는 길에 그 내려주고 이렇게. 태국 여행 여기 있으신 이고 아직 예, 네. 증상이 아직 확진 여부는 아직 확인 못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까 나이가 55년생 그리고 그 부인은 54년생 그렇습니다. 그럼 대구에는 차에서 내려주기만 하고 그냥 네. 본인들은 경주에서 머물렀던 경주는 이제 그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을 그 경주 어떤 주택에서 아마 민박인지 펜션인지 모르겠지만 주택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걸로 8명이서 그걸로 확인이 되고요. 거기만 있었나요? 거기서 뭐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동선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혹시 그 접촉했던 대구에서 오셨다는 분 신천지 뭐거나 그런 가능성 그것도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됐습니다. 네. 그 1, 2, 3번 확진자가 그 대전에서 접촉자가 18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한 1차로 파악한 그분들 접촉자는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일단은 자가격리로 조치를 하고요. 예.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1번 그 확진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중에도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번, 3번도 자가격리 이후에 어디 더 다닌 데가 있는지 그리고
2번, 3번은 자가격리 조치 이후에는 특별하게 외지 활동 안 한 것으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좀 대책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관리 대책 같은 거. 자가격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격리가 되면 구에서 구 보건소 또 구에서 그 1대1로 직원을 매칭해서 하루에 2번 이상 유선으로 그 상황을 체크하고 그 수칙 준수 여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라고 해서 그 앞에 가서 뭐 누가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1대1로 그 구 직원이 매칭을 해서 그 하루에 2번 이상 유선으로 상태를 체크하고 그 수칙 준수 여부를 그 확인하는 그런 게 자가격리 그 능동 감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번처럼 나가고 뭐 방법은 없겠네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좀 어찌 보면 자가격리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병원 격리가 아니고 자가격리인 그 한계이기도 하고 만약에 증상이 좀 위중하고 심각하다. 같이 검사를 왔어도 이 사람은 역학적 연관성을 봤을 때 예컨대 뭐 중국에서 왔다든가 어디서 또 왔고 증상도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그냥 병원으로 먼저 입원 격리를 시키고 검사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 대기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검체 채취해서 일단 집에 머물게 하고 검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확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입원 격리시키는. 예. 1번 확진자가 지금 확진됐지만 네. 자가격리 중에 이제 나갔고 그 나간 거를 관리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1번에 대한 비난도 있고 그다음 대전시에 대한 비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 강화된 대책이 있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가격리 중인 환자를 이제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밖에서 감시하고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의 인신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현재의 법률로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예를 들면 빈도를 높인다든지 네. 그런 방법들을 그거는 네. 그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지난 1번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고 한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좀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그 원칙이 그렇더라도 좀 더 강화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환자들 상태는 어때요? 위중한지 아니면 양호? 아직 특별한 그렇게 뭐 그런 안정적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환자는 번호가 나왔어요? 번호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 환자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번 환자는. 그리고 지금 질본에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5나 나올 것 같다고. 지금 그만큼 지금 질본 그런 추측컨대 하루 새에 또 확진 판정 받은 환자 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 대전에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3명이 나오고 이 동선이 쫙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고도 많이 할 것 같고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도 뭐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일단 그 너무 뭐 원론적인 말씀이 싶은데 너무 불안하거나 공포가 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손 씻기, 자주 씻기, 깨끗하게 씻기, 그리고 기침할 때 가리고 하기,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기. 또 조금이나 의심될 때는 선별진료소 먼저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받는 것. 뭐 이런 수칙 준수가 우선 급선무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조심할 때 내 자신도 안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더 그런 조심하는 그런 매너나 네? 그거는 일단 보건소가 굉장히 어렵죠.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해서
한 분만 더 받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가 언제 의심 증상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내과에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증상 때문에 방문을 했었고 그 내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궁금해요. 그 발열 증세 때문에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해서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유성보건소로 가서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받은 걸로. 그래서 당일 나간 게 아니라 다음 날 나간 거예요. 내과 방문한 게 아니라. 그 내과를 방문한 거는 20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열과 몸살 증상으로 내과를 간 걸로 봐서는 아마 본인이 초기에는 감기 증세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1번 확진 그 여학생도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타이레놀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하면서 감기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다가 이제 증세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21일 날 이제 유성보건소를 찾아간 것이죠. 세 번째 확진자까지 지금 다 풍대병원에 있는 거죠? 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